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오늘은 The Room Where It Happened란 제목의 책이죠.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존 볼튼의 회고록이 불러온 파장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볼튼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오사카 G20 서밋에서 시진핑에게 재선을 도와달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농민 유권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대두와 미래 수입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을 선거에 이용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 상원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서 당시 자신이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면서 볼튼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는 볼튼이 진실하지 않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인상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협상의 달인입니다. 중국인들은 그를談判 싸황, 단판의 짜르라고 부릅니다. 라이트하이저는 일본과의 플라자 협상장에서 종이 비행기를 접어 날리는 모욕을 줘서 굴복시킨 일화가 있습니다. 또 구소련과의 곡물 협상에서는 소련 측이 그에게 쿠바산 시가를 꺼내자 앉은 자리에서 다 피워 기를 죽인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레이건 시절의 명협상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에서 비장의 무기로 그를 기용한 이유입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볼튼의 폭로에 대해 반역자라고 비판했습니다. 닉 멀베니는 백악관이 사람을 잘못 썼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연방상원 외교위원회 부위원장 밥 메넨데스도 라이트하이저 대표에게 확인해 봤다면서 라이트하이저가 말한 회의가 볼튼이 언급한 회의와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볼튼이 트럼프의 치명적인 약점을 쥐고 있었으면 왜 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이 절정에 달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하필이면 이때 폭로한다고 나섰느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2019년 11월 익명의 출판인들이 해임된 볼튼에게 접근해 회고록을 쓰면 $200만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볼튼은 또 통역에 따르면 트럼프는 시진핑에게 신장 위구르의 강제 수용소 건설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정은과 하노이 회담을 할 때 트럼프는 알맹이 없는 공동성명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기자회견에서 승리를 선언하고 떠난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7개월 동안 백악관에 근무했던 볼튼은 트럼프가 변덕스럽고 비이성적이며 우둔하고 놀랄 만큼 무식했다고 악담을 늘어놨습니다. 핀란드가 러시아의 일부인 줄 알았고 영국이 핵 보유국인 것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이 트럼프를 가지고 놀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듯 능수능란하게 트럼프를 조종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개했습니다. 대통령과의 대화는 그 자체가 국가 기밀이라 볼튼의 폭로는 범죄라면서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볼튼이 제정신이 아닌 미친 자, 와코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의 책은 거짓과 날조로 이루어진 지루한 책이라면서 볼튼은 전쟁하는 것만 좋아하는 불만에 가득 찬 바보라서 제명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튼의 회고록이 거짓과 날조로 가득한 악의에 찬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볼튼이 내가 발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있지도 않은 내용으로 순전히 소설이며 불쌍한 강아지처럼 그를 해고한 데 대한 안갚음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볼튼은 확실히 트럼프와는 결이 다른 인물입니다. 볼튼은 상당히 허키시한 매파 인물이면서 네오콘일 뿐입니다. 쉽게 말해 조지 부시가 있지도 않은 대량 살상 무기를 구실로 이라크와 전쟁을 벌였지만 국력만 소모하고 남은 게 없는 것처럼 구시대 중동의 얽매이는 국제 정치관을 가진 전형적인 네오콘입니다. 볼튼은 그동안 북한, 이란, 아프간 등 여러 국제 전략에서
트럼프와는 다른 노선을 주장해왔습니다. 유연하지 못하고 그저 전쟁만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세계 질서를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재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를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폼페오와 양제츠가 하와이에서 만나는 사이 중공이 신장 위구르에 강제 수용소를 지어 위구르인은 물론 다른 소수민족 인권을 탄압하는 것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진핑의 위구르인 탄압을 트럼프가 지지했다는 볼튼의 주장을 무색해하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제재는 무섭습니다. 위구르 탄압과 홍콩 국안법 강행 책임자 제재 명단은 겹칩니다. 미국의 31억 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한정의 경우 부인과 자녀, 뉴질랜드에 있는 정부 사생아의 여권 번호와 직장까지 인터넷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에게 도와달라고 했다는 볼튼의 주장은 역으로 트럼프의 선택을 반중으로 몰아가는 효과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폭스TV에서 자신만큼 반중인 사람은 없다고 말한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 정책 옵션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라이트하이저가 완전한 디커플링에 반대하는 듯한 의견을 낸 것은 내가 확실한 의사표현을 안 했기 때문으로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와 양제츠의 하와이 비공개 회동이 공동 성명 없이 끝난 이후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국이 아직도 변화가 없다면서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는 이때 양제츠를 중국 공산당의 정치국원이라는 호칭으로 표현했습니다. 하와이 회동 사진 한 장이 공개되자 중화권 네티즌들은 전혀 엄숙한 기색도 없이 수박 비닐하우스에 쉬러 간 것 같다고 양제츠를 비판했습니다. 존 볼튼의 폭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 로이터 입소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이 48%, 트럼프가 35%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미국민의 여론이 압도적인 만큼 반공의 조류가 대세입니다. 지난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모두 빗나간 예측을 한 바 있습니다. 대선까지는 아직도 여러 달 남아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조류는 반중국입니다. 볼튼의 주장으로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곤경에 처했기는 하지만 중국과 관련해서는 조 바이든의 약점이 압도적으로 많고 치명적입니다. 결국 미국 대선은 중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도와 중국의 국경 충돌 소식입니다. 45년 만에 최악인 이번 충돌은 6월 6일 양측이 휴전한다고 해놓고 15일 중공군이 해발 4,200m의 갈라완 협곡을 기습 공격해 발생했습니다. 300명의 중공군이 비무장 상태인 인도군 50여 명을 급습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중공군은 못이 박힌 쇠몽둥이로 무장했습니다. 인도군은 20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공군의 인명피해는 시진핑의 재가를 받지 못해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도군의 장례식이 치러지자 인도인들은 분노했습니다. 미국 측 정부에 따르면 중공군은 최소한 3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인도군 장례식에는 모디 총리도 참여해 전 국민이 애도하는데 중국은 누가 사망했는지 알리지도 않는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장례식과 함께 인도인들은 오성 홍교와 시진핑의 허수아비를 불태우며 반중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도 전국 무역총상회는 17일 인도 국민에게 중국 제품 불매를 호소하면서 450개 품목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호응해 인도에 7천만 개에 달하는 소매점이 중국 제품 불매를 선언했습니다. 성난 인도인들은 중국산 TV를 집어던지고 길에서 부수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중국산 TV를 내던지자 사람들이 발로 밟고 몽둥이로 내리칩니다.
인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중국산 샤오미 휴대폰도 된소리를 맡고 있습니다. 샤오미 휴대폰은 전세계 판매량이 1억 2,500만 대인데 이 가운데 35%에 육박하는 4,360만 대가 인도에서 팔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